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지난 2월 11일에 열렸던 미국 슈퍼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이 최대 시청자였다고 하거든요. 그 평균 시청자 수가 무려 1억 2,34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가 봤다고 해요. 이 달 착륙 장면이 1억 2,500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 봤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2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이 미국인들의 축제인 슈퍼볼의 좀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에디터분들은 슈퍼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슈퍼볼 자체는 경기는 안 보고요. 네네. 제가 제 스포츠에 S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잘 안 보고, 근데 그 공연이 하프타임 쇼. 네, 그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슈퍼볼 그 하프타임 쇼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음악씬에서 누가 제일 잘 팔리고 몸값이 그쵸. 제일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현대 에디터는 어떤가요?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프타임 쇼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했었던 맞아요.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저도 경기는 본 적은 없고요. 진짜요? 경기 안 보세요? 사실 경기 룰도 몰라서 그냥 대략적인 건 알죠. 뭐 저 상대 진영으로 달려가서 그쪽에 뭐 터치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골대 너머로 공을 보낸다. 딱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룰을 몰라가지고 경기는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낯설어요. 우리나라한테는 낯선 스포츠인데, 저는 그 이번 슈퍼볼에 한정해서 얘기해 본다면 아무래도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입맞춤 장면이 아닐까. 또 밸런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좀 두근거리는 장면 보니까 저도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슈퍼볼 우승한 캔자스 시티 소속 선수인 트래비스 첼시와 연애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슈퍼볼에서 켈시한테 청혼을 받게 될 것이냐, 뭐 어떤 러브 스토리가 그려질 것이냐, 이게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 심지어는 그 북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켈시가 스위프트한테 청혼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베팅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참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참 이 도박하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걸로 베팅을 할 그러니까요. 생각을.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55%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청혼은 없었고, 그래도 이제 뜨거운 입맞춤을 하면서 와, 우리 사랑은 굉장히 건재하다, 또 이런 거를 알렸다고 합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역배팅을 한 다음에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원체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베팅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제일 본질적인 거, 아예 스포츠 자체에 대한 베팅, 그것도 뭐 미국에서는 엄청나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38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미국 도박협회가 발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미국 성인의 26%에 해당하는 6,780만 명이 그 12일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에다가 23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를 걸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에는 16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1조 원 정도였는데 1.45배가 1년 만에 확 늘어난 수치입니다. 야,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이게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비즈니스 단에서만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거래가 일어난 거고, 또 이게 뭐 전문적인 어떤 도박장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친구 사이에서도 뭐 이런 큰 게임 있을 때는 뭐 가벼운 내기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도박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친구나 가족이랑 가볍게 내기할 거다, 뭐 이렇게 답한 사람도 3,65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좀 합법적인 도박장에 이제 돈을 걸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2,870만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제 불법 도박장이 이제 재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도박협회는 뭐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제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합법적인 베팅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네, 이게 참 베팅 규모가 그 정도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슈퍼볼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뭐 상업성, 뭐 경제 효과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슈퍼볼 자체에 엮인 돈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가장 주목받는 게 광고비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평균 시청률이 40%에 육박하는데 슈퍼볼 광고가 최소 15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이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광고 단가가 30초에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93억 1천만 원에 책정이 됐다고 해요, 이번에. 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이게 네. 저희 북저널리즘 같은 경우에 이번 슈퍼볼에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3억 원을 아낀 벌었네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뭐 거의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다음 가는 행사라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업들이 그만큼의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슈퍼볼만큼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없다. 그래서 기업 수익이 증대되는 건 물론이고 브랜드를 친숙하게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작년 11월부터 이제 광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 93억 원인데 무려 몇 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게 사실 뭐 광고비를 넉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면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이 슈퍼볼 광고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단순히 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슈퍼볼에서 어떤 광고가 뭐 히트였다, 네. 뭐 화제였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이럴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이게 뭐 한순간 그냥 TV 광고 보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정말 커요. 이 몽클레어 주립대학의 메리 스콧이라는 교수가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돈을 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돈은 30초를 위한 돈이 아니다. 광고를 한번 잘 만들어서 내면 그 광고가 4주에서 6주까지 화제거리가 되니까 기업들이 그 광고비를 내서라도 꼭 슈퍼볼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고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기 위해서 뭐 QR코드만 딱 이렇게 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종합 일간지 USA 투데이가 이 실제로 슈퍼볼에 참여한 58개 브랜드의 광고를 대상으로 좀 온라인 투표도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이제 향후의 마케팅 방향성이라든지 뭐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광고의 어떤 수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예, 이 슈퍼볼 광고는 저도 이제 몇 년 전 기사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전통적으로 슈퍼볼 그 광고를 하던 기업들에서 이제 IT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비즈니스판 자체가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막 이런 분석 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네. 그 광고에 대한 어떤 주목도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재밌는 광고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아 광고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선호도 조사에서 자동차 브랜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브랜드 중에서는 3등에 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 사이에서 그쵸. 3등을 한 거면 뭐 그냥 보통 3등이 아닌 건데 그렇죠. 뭐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그게 그 좀 감동적인 광고였는데 그 피겨 스케이터를 꿈꾸는 한 소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연을 못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만을 위해서 그 숲속에 있는 얼어있는 연못 위에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광고였습니다. 아니, 말로만 들어도 꽤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자동차를 광고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동차는 언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아가 광고한 자동차인 EV9이 전원 공급 기능이 있어요. 근데 피겨 하려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숲을 사이에 전원 공급 기능 활용해서 스피커랑 전등을 설치해가지고 간이 공연장을 꾸미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공연 보고 이제 퍼펙트 10점이다. 이렇게 딱 창문에다가 그리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아 슈퍼볼 광고를 제작한 미국의 대행사인 D&G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EV9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좀 우리가 함께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희망과 영감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에서 슈퍼볼 광고를 거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브랜드죠? 이게 가장 많은 중간 광고비를 지출한 곳이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예요. 이 테무가 그 광고비가 아까 30초에 93억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고를 6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540억 원을 쓴 거예요. 그 경기 하나에. 그리고 광고 문구가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테무 자체가 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니까 돈
너 돈 없어? 그래도 쇼핑 마음껏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강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테무 앱에서 뭐 $10짜리 토스트 기계, 뭐 $6짜리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집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예. 그 아까 이제 기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평을 받았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테무 광고는 뭐 또 반응이 어땠었나요? 테무 광고가 최악의 점수를 받아버려가지고 좀 굉장히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540억 원 썼는데 이게 좀 점수가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냐면 아니 무슨 억만장자가 무슨 테무를 쓰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물론 뭐 일상에서 억만장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테무에서 쇼핑하지 않을 건 우리가 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좀 반감을 부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테무 광고를 보지는 못해서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약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저는 이게 조금 와닿기는 하거든요. 네, 저도 좋았어요. 왜냐면 다이소 가면 막 내가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페리스 힐튼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참 뭐 평가가 좋지 않았다니 저도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또 뭐 다른 또 인상적인 광고들 있었을까요? 그 웹사이트 구축 회사인 스퀘어스페이스라는 회사도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는데 좀 더 슬픈 게 뭐냐면 이 광고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제작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광고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이 광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 속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위에 막 외계인이 있고 비행 접시가 있는데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외계인들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인간들 안녕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을 주목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틴 스콜세지가 직접 나와서 웹사이트는 이런 걸 현실로 만든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끝나는데 사람들이 보다가 이제 갑분싸가 된 거죠. 이게 뭔 소리일까? 마틴 스콜세지가 나온 건 알겠는데 대체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되게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우리의 어떤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이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웹사이트 구축 회사, 여기가 이제 저희 BKJN 샵, 저희 샵에 예전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 스퀘어 스페이스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웹사이트 템플릿 만드는 회사들을 떠올리면 좀 뭐랄까요, 좀 천편일률적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스퀘어 스페이스는 어마어마하게 아티스틱한 템플릿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광고도 되게 전위적인 광고를 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 슈퍼볼 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광고보다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광고가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슈퍼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쾌한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벤트의 어떤 성격에 맞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게 좀 전략처럼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식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워낙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스포츠인 만큼 그런 톤앤 매너에 잘 맞는 광고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그 숏폼 세대를 사로잡는 광고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 리세스 초콜릿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여기 광고가 30초밖에 안 되는데 인물이 7명이 나오고 장면이 4번 전환되는데 그중에서 28가지의 다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모든 행동을 다 파악하기조차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광고를 했는데 뭐 이런 맥락 없는 유머와 되게 굉장히 빠른 템포 그리고 많은 디테일들이 좀 Z세대와 알파세대의 시선을 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소비력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 소비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켜보는 스포츠 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엄청난 돈이 모이고 브랜드들이 모이고 또 그 광고만 봐도 또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정말 엄청난 스포츠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뭐 스포츠 행사이니만큼 당연히 사건 사고도 좀 많았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저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 캔자스 시티에서 슈퍼볼 승리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극단주의자의 소행이 아니라 서로 이제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금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20명 가량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KF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기 사고 때문에 미국인들의 3분의 1가량이 특정한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영화관이나 뭐 사람이 많은 곳은 좀 빠른 탈출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슈퍼볼과 엮인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좀 미국의 현재 상황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정말 그러네요. 이게 미식 축구라는 게 뭐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둘러싼 뭐 말씀해 주셨던 광고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 상황을 한 모습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슈퍼볼 역사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잘 드러나는데, 슈퍼볼이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TV 계약을 체결하고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슈퍼볼의 어떤 주요한 문화적 축이 뭐냐?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TV 문화예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 일단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니까 슈퍼볼이라는 것 자체가 애국심이랑 동의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그 미식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전쟁 전략 이런 데서 끌어온 문화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TV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TV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슈퍼볼의 인기도 점점 커졌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소비주의가 번성하면서 뭐 광고나 하프타임 쇼와 같은 비즈니스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문화가 이 슈퍼볼 안에도 다 담기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이게 참 말씀해주신 주제들을 책으로 엮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볼을 통해서 바라본 어떤 미국의 현대사, 맞아요. 뭐 상업성, 뭐 소비주의, 미디어의 발전 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슈퍼볼을 볼 때 그리고 뭐 이런 경기가 열렸다라는 뉴스 정도를 접할 때 단순히 뭐 그냥 큰 스포츠 경기가 열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특히 이번 슈퍼볼이 더 그러기 되게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 이제 최다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고, 한 지금을 뭐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한 팝스타의 러브 스토리도 눈길을 끌었고, 또 한국의 뭐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하는 신예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점과 또 총격 사건이라는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까지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그 스포츠라는 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관객이 있고 그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고 또 그런 문화들이 그 스포츠 전체를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된 슈퍼볼을 함께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위크엔드에서는 11일에 막을 내린 슈퍼볼에 얽힌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